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네. 슬기로운 시간 낭비 1기에 대한 R&D 과정이에요. R&D 리서치랑 디벨롭을 위한 과정이고요. 이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의견을 이제 듣고 그리고 이게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네. 솔직하게 네. 사실 저희가 앞에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이런 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저희한테 더 도움이 또 될 테니까 그때 느끼셨던 것들, 지금 질문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 낭비가 벌써 끝난 지 2주가 넘었어요. 와.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흑석동에 살고 있는 이은수입니다. 네. 은하님이라고 해석했던 게 빵수이님, 은하님 이렇게 했는데 은수님 하니까 또 조금 느낌이 저도 너무 새롭네요. 색다르네요. 슬기로운 시간 낭비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셨는지. 그 학교 앞에 동작구 문화재단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포스터가 엄청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먹을 거 사들고 집에 가다가 포스터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슬기로운 시간 낭비 포스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QR코드 찍어서 들어가 봤다가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해보게 됐어요. 딱 포스터를 보고 맞아요. QR코드를 찍어서 아주 바람직한 저희가 생각한 어떤 그 루트로 신청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딱 포스터를 보시고 어떤 호기심에 이거를 신청하게 되셨는지, 어떤 이유로 신청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때 방학이었거든요. 근데 방학이 이제 2달이 방학인데 조금 지루한 거예요. 한 달, 그러니까 자취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건 처음이었는데 너무 사람을 안 만나나 싶은 생각이 들 쯤에 보게 된 포스터였어가지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이제 주말마다 가서 뭐 아크릴 무드 등도 만들 수 있고 제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뭘 시도해보려고 하면 자꾸 돈이 드는데 이건 무료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재미있겠다 해서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QR코드를 찍으셔서 저희 상세 페이지를 또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일 기대됐던 어떤 샷이나 기대됐던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재밌겠다고 생각했던 건 무드등 만들기고요. 궁금했던 거는 그 그러니까 청년분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실까? 이런 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이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제일 기대했던 거는 그럼 아크릴 무드등이셨을까요? 그쵸? 왜냐면 다른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싶었어요. 왜냐면 오디오 에세이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접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만 했고 숏폼도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내가 한다고? 이러면서 그냥 왔던 거고 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무드등밖에 없었어가지고 그게 제일 기대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명상이랑 쉼이었고 두 번째가 공예 무드등 만들고 세 번째가 운동에 웃음으로 시간을 낭비하자였고 네 번째가 오디오 에세이, 다섯 번째 쇼폼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구성이나 그리고 시간 저희가 2시간 정도 했었잖아요. 이런 시간들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일단 시간은 너무 금방 가가지고 사실 2시간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했는데 따로 생각해보면 구성은 사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이제 닉네임을 정하고 닉네임으로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다가가도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옆에 분께 약간 사적인 걸 여쭤봐도 되는 건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이런 거를 그래서 여쭤보지를 못했거든요. 한 번도 나이를 잘 몰라요. 제가 직업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다가가야 되는 건지 했는데 마지막 쇼폼 챌린지 할 때 가장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떤 거를 그러니까 기획하시는 분들께서 어느 정도 친해진 단계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참여자들이 더 친해지길 원하셨다면 쇼폼을 앞으로 가도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예 그날 되게 확 친해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막 확실히 이제 아크릴도 각자 하는 거고 명상도 각자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운동회나 쇼폼이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마지막에 좀 화기애애하게 끝나는 게 좋다 싶으시면 지금처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여자들끼리 좀 더 친밀하길 바란다 그러시면 바꾸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 서로 이렇게 첫 시간부터 좀 더 그런 소통을 하는 시간을 드렸다면 좋았을까요? 네, 그래도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좀 더 정보들 알고 싶으신 것도 있으셨겠네요. 네. 막 바이올린 갖고 오신 분이 계셔서 네. 뭐 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여쭤봤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져요. 이러면서 인사만 하고 또 헤어지고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또 관계가 리셋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더 이 참여자들끼리 좀 더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으면 이왕 5번 모이는 김에. 네. 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이렇게 봤을 때 만족도는 어떠셨을까요? 전체적으로 높았고 제일 재밌었던 건 의외로 숏폼이 재밌었어요. 왜냐면 되게 혼자 그걸 집에서 카메라 켜놓고 찍는데 되게 남사스럽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를 이렇게 유튜브에 혼자 막 춤추고 이런 건 좋아해도 그쵸. 뭔가 이렇게 해볼 기회도 없고 찍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사실 그걸 찍어주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데.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엔 다들 되게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 다들 제일 열정적으로 막 하셔가지고 여기 아니면 이걸 언제 경험해보나 싶어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좋아하네? 네, 맞아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5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 차시 횟수? 네, 횟수. 어떠셨을까요? 저는 적당했다고 생각하고 혹시 느리거나 뚫리실 계획이 있으면 느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느린다면 얼마나 가능하실까요? 어디까지? 늘리는 거 한 달 반? 2달? 그 정도도 괜찮아. 일주일에 한 번만 나는 거니까. 한 8회, 7, 8회 네, 이 정도 그것도 가도 괜찮을 괜찮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면은 이 판례가 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것들로 구성되는 게 괜찮으실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에세이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글 빨리 쓰라 그러고 맞아요. 막 갑자기 녹음한다 그러고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나눠서 1시간은 뭐 글을 쓰고 1시간은 좀 더 보이스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뭔가 낭독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시를 쪼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쪼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시간을 내서 쉬는 거잖아요. 사실 프로그램이. 근데 이게 막 아크릴 조명을 막 만들다가 그때 다 완성을 못하고 집에 갔는데 막상 집에 가니까 그걸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이건 만들 시간입니다 라고 이제 멍석을 깔아주면은 거기서 열심히 해볼 수 있겠는데 막상 거기서 했던 걸 집에서 더 이어서 하긴 어려운 것 같아서 시간을 따로 이어서 해주시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네. 그쵸. 맞아요. 집에 가서 다시 이걸 펼치는 것도 네, 일이고 맞아요. 펼쳐서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너무 흘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8차시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네. 라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이 안에서 새로 다른 걸 또 해본다면 다른 예술을 즐겨본다면 어떤 거를 즐겨봐도 좋겠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춤췄었잖아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몸을 움직이는 건 체육대회랑 쇼폼 이거 있었으니까. 만약에 늘리게 되면 춤추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연극이 되게 재밌어 보였어요. 그 연기하는 거 저도 와보고 싶었는데, 그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왔던 건데, 그런 건 또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연극적인 거. 은수님이 좀 더 활발하신 걸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또 추가해서 새로운 예술을 접하는 시간 낭비여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시간 낭비 타이틀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사실 포스터를 보고 QR코드를 찍으셨다고 하는 걸 봤을 때 타이틀이 괜찮았구나라고 사실 느껴지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대상자가 학생이고 청년들이고 그리고 그 청년들 중에서도 취업준비생이나 학생 이랬는데 그들에게 시간 낭비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다가갈지 좀 궁금했어요. 저한테는 약간 위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정말 근데 방학 때 혼자 지내면서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으로 그 포스터에서 뭐 즐겁게 낭비하는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썼길래 그거를 보고 뭔가 이거는 나를 위로해주는 약간 그런 문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인식을 약간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저는 퍼즐 맞추는 걸 정말 좋아해서 뭐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추고 하는데 사실 다 맞추고 보면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디다가 쓰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시간 낭비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재밌었으니까 됐다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그 체육대회 할 때 상장 받았었잖아요. 시간 낭비 잘했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했었거든요. 엄마 나 이거 상장 받았다. 그랬더니 보여줬더니 엄마가 아유 이 뭐 시간 낭비를 잘했다고 상장을 주냐 이러시길래 엄마 즐겁게 낭비한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래 막 그러면서 막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도 되게 가족들이랑도 얘기해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타이틀이. 네. 시간 낭비. 그쵸. 시간 낭비를 슬기롭게. 네, 슬기롭게. 그리고 이게 내가 다른 어떤 시간 낭비를 하는 순간에도 내가 즐거웠으면 됐지라는 어떤 인식까지 가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시간 낭비가 문화생활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사실 학생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화생활을 내가 좀 즐겼다라고도 만족도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채워지는 게 있었을지. 문화생활. 네. 문화생활 하니까 머릿속에 많은 게 떠올라. 사실 제가 연극 뮤지컬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쪽으로만 가가 있어갖고 어느 부분까지 문화생활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즐기고 그런 것도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이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예술 장르가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말씀해 주신 거에는 없는데 티트리 그거 있잖아요. 네, 오일? 네, 오일. 그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잠을 한참 못 잘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도 모르게 유튜브 들어가서 막 명상 이런 거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명상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찾아서 해볼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이런 향이 있네? 향이 이런 기능도 있네?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생기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1차시 네. 프로그램에. 근데 그것도 궁금하네요. 1차시가 명상과 심으로 사실 저희가 타이틀을 잡았는데 명상이 좀 짧긴 했어요. 이거는 어떠셨는지. 명상. 네. 저는 사실 그 회차의 초점이 명상이 워낙 짧아서 그랬는지 그림이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가지고. 근데 조금 너무 바쁘긴 했던 것 같아요. 첫 회차인데 막 아직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별명도 지어야 되고 또 상대방 소개하려면 기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너무 바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도 더 바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명상이 좀 더 쉬면서 해야 되는데 막 바쁜 명상. 그래서 그림 2개 중에 하나는 빼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이 프로그램을 추천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한테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대학생들한테 추천 많이 주고 싶은데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건 취준생이요. 저희 언니가 취준생이거든요. 근데 되게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자기가 취업과 상관없는 무언가를 하면 마지막에 현타를 자꾸 맞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쉬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를 제가 느꼈으니까 취준생들한테도 추천을 해주면 약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2, 3개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언니는 부천에 살아요. 아쉽네요. 아쉽죠, 저도요.
그러면은 문화예술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지금 현실이 너무 바빠서 이런 분들도 많을 테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호기심으로 이렇게 다가갈까요? 아, 문화예술에 관심 없는 네. 사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저는 뭐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약간 양면적이어서 좋았던 게 혼자 하는 걸 즐기는 분한테는 무드등 같은 거 만들고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굳이 우리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막 왁자지껄 하는 게 아니다. 막 무드등도 만들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거를 어필하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막 활동적이고 이런 이미지라서 조용하고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뭔가 무드등도 만들고 뭔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들 괜찮아라는 어떤 네. 지점이 있으면은 네. 좀 더 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슬기로운 시간 낭비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보셨는데 혹시 다른 문화예술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보신 경험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요. 그럼 저희 슬기로운 시간 낭비를 하고 나서 다음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면 네.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이런 걸 해봤으니 네. 이 다음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한다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를 할지 너무 많은데 참여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막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걸 배워볼 기회가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부담을 안 가져도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학원을 다니게 된다면 잘해야 된다는 욕심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막 다음 주엔 더 나아져야지 이러는데 원데이 클래스는 하루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러고 이제 내가 이런 걸 해본 거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많이 해보고 싶고 사실 이것도 원데이 클래스 같은 개념이었잖아요. 하루하루 다른 걸 했으니까.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은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해요. 네, 아까 전에 흑석동 사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흑석동에 계속 사셨던 걸까요? 아니요. 흑석동 산 건 올해 3월에 처음 살기 시작해서 이제 얼마 안 됐고 그 전까지는 이제 부천에 살았어요. 본가. 아, 그러면은 학업 때문에 이제 흑석동에 오시는 거죠? 네. 흑석동은 어때요? 흑석동은 사실 제가 약간 우물한 개구리 스타일이라서 이제 왔던 곳만 가는 게 맞는데 흑석동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일단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 눈에 보이는 건 학생들이 많으니까 밝다? 근데 정신이 없어요. 네, 그 동네만 사실 제가 본 게 흑석동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동네 자체가 약간 계획 도시가 아닌 느낌이 너무 막 신호등도 없고 주민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정말 도로가 정말 혼돈이거든요. 그래서 뭐 손 들고 건널 횡단보도가 없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정말 놀랐던 게 노인분들이 정말 많으셔요. 그래서 극단의 끝을 달리는? 그러니까 너무 젊거나 너무 많으시거나 중년층들이 많이 안 보이셔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네. 정신이 하나도 네, 없습니다. 그런 흑석동에 살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요 흑석동 지역에서 사실 흑석동이 동작구 안에 있잖아요.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은수님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문화시설.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문화시설? 공연장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즘에 그런 무중력지대나 이런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알려드려요. 그냥 끝나고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청년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뭐 인쇄를 할 수도 있고 좀 쉬거나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정말요? 네. 근데 그건 정말 저도 느껴요. 뭔가 홍보가 부족한 건가? 저는
지역의 서비스를 남들보다는 조금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막 체육센터 이런 것도 문화시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청년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많아서 막 뭐 댄스를 배우고 싶은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있고 네. 축구를 하고 싶은데 축구장이 없고 뭐 다 땅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게 어렵고 다 돈 내고 프린트도 하는 것 같고 체감으로 느끼는 시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즐기고 계신 네.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게 없네요. 네. 학교 안에서만. 네. 그러면은 은수님은 지금 여가 시간? 네. 학교 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취미라고 한다면 축구를 하고요. 축구 학원을 다녀요. 네, 축구 운동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이제 찾다가 그 학교에 여자 축구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안 움직여서 약간 좀 축구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너무 본격적이신 거예요. 막 다들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뛰셨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학원 알아봐서 학원 다니고 있고 그거 아니고는 웬만하면 집에 있거나 많이 돌아다니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거나 뭐 학업적인 거는 학교에서 다 해결을 네, 하시고 맞아요. 그 외에는 뭐 학원 네. 아니면 집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거의 다 돼가는데 저희가 그 슬기로운 시간 낭비를 할 때 이제 매주 사진을 보내달라 이렇게 어떤 순간들을 사진으로 네. 보내주세요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공예를 했던 것도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나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남겨보기도 하는 거였고 그리고 오디오로도 남겨보고 영상으로도 남겨봤잖아요. 나의 지금 현재를 남겨본다면 무엇으로 기록을 해보고 싶으세요? 이렇게 남겨봤는데 사실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남기는 게 많긴 하거든요. 막 블로그도 쓰고 다이어리도 하고 해가지고 남기는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전 영상으로 남기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건이 안 돼. 막 편집하고 이런 게 너무 번거롭고 막 카메라 배터리 충전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안 하는 건데 하고 있는 건 블로그랑 다이어리고 하고 싶은 건 영상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디오로도 한번 남기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그건 어떠셨는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걸 막 하다가 울어버려가지고. 그 오디오로 남기는 게 너무 새로웠다. 제 목소리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듣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갑자기 처음으로 되돌아온 것 같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제 주제가 딱 정해져 있으면 모를까 좀 자유주제인데 거기서 또 고민을 해서 주제를 정하고 쓰기에는 조금 촉박했어가지고 재미있었지만 아쉬움이 남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요 다시 좀 돌아간 느낌 들지만 요 프로그램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 운동회를 할 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막 그냥 과거 다 생각한다기보다는 생각 안 하고 과거에서 노는 거였죠. 놀고 에세이는 지금 그 과거에서 보낸 그 메시지를 받아서 현재에 대해서 쓰고 다음에 슈폼은 미래다.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어떤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 안에서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안에서는 그런 걸 담고 있었는데 글을 쓰기가 아까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타임캡슐을 보고 거기에서 받아서 글을 쓴다면 조금 주제가 좀 한정되어 있다면 좀 더 괜찮게 느끼셨을까요? 글쓰기가? 네, 주제가 한정돼 있으면은 확실히 그 주제 생각하는 시간은 줄어들어서 그리고 이제 막 시도 있고 뭐 형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간은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쉬웠지 않을까? 하는 딱 생각이. 답장을 쓰셨죠, 그쵸? 그쵸. 근데 그럼 다 눈물바다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슬픈데. 그쵸. 네. 지금 다시 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에세이 쓰는 것도 시간이 좀 짧았고
낭독도 갑자기 사실 연습 제대로 안 시키고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좀 더 이런 보이스 트레이닝이나 이런 낭독 훈련 네. 소리 내는 거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는 거나 이렇게 조금 소리도 소리고 글을 잘 표현해내는 어떤 낭독 훈련에 대한 그런 훈련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도 괜찮았을까 궁금해요. 네, 그러면 좀 근데 그때 이제 좀 쉬웠을 것 같은 게 그걸 하면 다 같이 소리를 내잖아요. 연습하기가 약간 부끄러웠어요. 다들 친하지도 막 이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고 뭐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저는 부모님한테 넌 목소리가 왜 이렇게 크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연습하다가 내 목소리만 너무 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습하는 게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서 만약에 보이스 트레이닝 하는 게 있으면 좀 더 다른 사람들도 다 소리를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다 같이 소리를 안 내니까 나도 일부에서 연습을 못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소리를 내보고 난 다음에 섰다면 좀 더 편하셨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기 참여자분들 오디오 이렇게 에세이 녹음했던 거를 이제 또 이제 한 페이지에, 한 웹페이지에 이제 게재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2기, 3기 이제 분들도 하시겠죠? 만드시겠죠? 그럼 다 이제 한 공간에서 들을 수 있는 페이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좀 더 이렇게 막 쌓고 싶은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디오북만 넣는 거예요? 일단은 오디오 에세이 녹음했던 게 들어가고 숏폼이 들어가면 괜찮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숏폼이 들어갈 거면 앞에 찍은 사진들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이렇게 아카이브니까 추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얼굴 기억을 정말 못하는데 그 다른 분들 보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이런 추억이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얼굴을 안 넣게 되면 숏폼까지 다 안 넣지만 숏폼을 넣게 되면 딴 것도 넣어주셨으면 하는 얼굴들이 다 이렇게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럼 만약에 2기, 3기 참여자들의 어떤 오디오 에세이를 들어볼 의향도 있으실까요? 네,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저희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 프로그램, 또 다른 프로그램에 또 참여해주시면 또 이렇게 뵐 수 있겠죠? 네. 네, 뵙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